자, 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제목 보세요. 사람 죽었다고 하고 세상에 신고에 출동했는데, 근데 안진영 기자님 말 줄임표가 더 느낌이 이상해요. 뭐예요?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신고대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굉장히 위중한 현장일 수 있겠죠. 근데 막상 그 현장은 굉장히 평화로웠다는 겁니다. 에?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무슨 일이 있는지 차근차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뭘까요? 네네. 지난 2월 중순 한밤중 112에 다급하게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네네. 신고자는 사람이 죽었다. 혈흔이 엄청 많다고 아이고, 세상에. 이야기를 했고요. 아이고. 나는 현장에서 빠져나왔는데 옆집 사람이 죽었다고 어머나. 구체적으로 신고 내용을 전했습니다. 어머나, 어떡해요. 경찰은 아는 사람이라고 물었죠. 그러자 이 신고자 갑자기 한참 동안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신고자를 여러 차례 부르는데 그러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누군가 흉기를 들었다면서 다시금 말을 더듬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약간 100번 양보한다면 김현주 평론가님 보세요. 흉기를 들고 만약에 이제 신고자 말대로 사람이 죽은 세상 뭔가 이 흉악 사건, 강력 사건의 현장이라면 너무 긴장되고 무서워서 말이 안 나올 법도 해요, 진짜. 그렇죠. 대부분 그런 어떤 사건 현장을 신고하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한 그쵸. 상태였기 때문에 네. 아마 말을 더듬을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무려 5명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이 경찰 여러분들이 이제 출동을 하실 때요. 신고가 된 그 녹취를 들으면서 출동을 하신대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상황 파악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신고자의 목소리와 그 다급한 상황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들으면서 사건 현장에 출동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곳 녹취 들을 새도 없이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고 그러네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경찰들이 이제 출동을 했던 거죠. 그만큼 긴박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해서 우리가 글로 갈 테니까 아하. 그 자리에서 계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상 갔더니 네. 신고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머나! 이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리저리 둘러봐도 이 신고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면 당시에 뭔가 이 신고 내용으로만 미뤄봤을 때 박주 변호사님 뭔가 흉악 사건, 강력 사건이니까 혹시 이 신고하신 분도 그 사이에 무슨 피해를 당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일단 경찰이 위치 추적을 통해서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특이점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바로 철수하진 않고 허허. 주변을 다시 한번 수색을 해보시잖아요. 네. 그런데 눈길이 가는 수상한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네. 네, 길에서 홀로 비틀거리는 남성입니다. 이 누군가와 이 통화를 하는 모습인데요. 네. 그렇게 계속 비틀대더니 한 편의점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 남성이 편의점 주인과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출동한 경찰들도 이 편의점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경찰들은 이 남성에게 말을 거는데요. 근데 남성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죠. 네. 그런데도 이 경찰들은 여전히 이 남성의 곁을 맴돌면서 이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 그러실 것 같아요. 전현 평론가님, 지금 뭔가 강력 사건 신고 있고 주변을 빨리 탐문하고 해야 될 텐데 왜 저 남성한테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남성한테 왜 경찰들이 계속해서 뭔가 관심 있게 보는 걸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수사를 많이 해본 경찰들에게는 촉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서 계속 주인한테 시비 걸면서 과자 먹는 이 남성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남성이 신고자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의심을 한 거고요. 네? 일단 이 남성한테 물어본 거죠. 혹시 이러이러한 거 신고한 분이신가요? 라고 했더니 이 남성은 아니에요. 나 그 신고자 아니에요. 라고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출동했지만 그 근처에 있다고 저 사람이 신고했다고 어떻게 단언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돌아가면 또 대한민국 경찰이 아닙니다. 일단 계속 의심하면서 신고자를 찾으려는 시도를 계속했는데요. 보통 이런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면 그 번호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네요. 경찰들이 그럼 이 신고한 사람의 전화번호로 우리가 다시 전화를 해보자. 전화를 했더니 이 편의점에 있던 50대 남성의 품 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나나나나나 이게 울린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정도 되면 죄송합니다라고 시인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남성이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이렇게 시치미를 뗐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뭔가 강력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이 위급한 척 신고를 해놓고 모르쇠를 일관한다고요? 이런 못된 사람이 있으면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편의점 밖으로 같이 나가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본인은 이름이 없다 이러면서 먹던 과자를 그냥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아무런 맥락 없이. 근데 네. 저희도 범죄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장소가 어딘지 정확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도 뭐 여기에요 여기 이러면서 저희를 그쪽으로 데리고 갔는데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고 계속 또 뭐 진술이 바뀌는 등 좀 횡설수설하는 모습에 거짓 신고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계속해서 물어는 봤는데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고 이름도 밝힐 수도 없을 정도로 좀 술에 취해 있는 등의 이유로 대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이런 표현하면 요즘 초등학생도 저한테 화를 낼 거. 요즘 초등학생 뭘로 보는 거야? 왜냐하면 초등학생도 안 할 행동을 지금 저 나이도 꽤 들어보니까 지금 저 어른이 한 거예요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출동 경찰관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 허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 다치거나 사망하지는 않았구나 안도의 감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무려 5명의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라면서 장난 전화 하나로 경찰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못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거짓 신고 혐의로 50대 남성은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혐의를 부인했고 게다가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경찰은 네. 이 50대 남성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난달 중순 검찰로 송치했는데 사실 장난전화는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부과 처분을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범 체포를 단행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송치하였다. 공무방해 정도가 상당히 중해서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는 경찰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글쎄요, 공교롭게도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에요? 4월 1일. 그런데 요즘은 시민 의식이 많이 성숙해져서 만우절이라고 막 장난 전화하는 분들 많이 예전보다는 훨씬 줄어든 것 같아요. 체감상. 그런데 만우절이든 뭐든 간에 이런 장난 전화를 하게 되면요. 공권력 낭비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점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